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트루스탁의 홍의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 보시죠. 오늘의 베스트 3는 오전 10시 5분에 나온 현대차의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시입니다. 오늘 여러 투자 계획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주가는 0.4% 상승 12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12만 원 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에서 일단 미래 비전이 나왔는데 큰 영향은 없네요. 미래 비전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산업에 대한 변화, 그로 인해서 이제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어떤 투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기존의 이제 어떤 자동차 판매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두 가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장래 사업 경영 계획,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자사주 매입 이슈는 뭐 사실상 저는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라라고 이렇게 별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주가 상승이 크게 올라가기 좀 힘들고요. 하방 경직성은 보여줄 수 있지만 크게 땡기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사주 매입 이슈는 뭐 큰 호재는 아니다. 하지만 악재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래사업 경영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마진율을 5% 목표로 좀 잡았고요. 2025년도에 8% 마진율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한 해 지금 보면은 뭐 2015년, 16년, 17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900조 정도 매출을 좀 보여주고 90조 정도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90에서 100조 정도인데 마진율이 5%라면 4조에서 5조 정도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목표가 이제 내년, 그다음에 이제 2025년까지 8%까지 개선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현실화됐을 때는 상당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가 오늘 나온 공시 자체는 현대차 당사자에 대한 어떤 되게 호재거리로 지금 당장에 작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테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각될 수 있는 테마, 유망한 테마 어떤 쪽 보세요? 지금 보면은 뭐 플라잉카라든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상 커넥티드카가 이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에서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지고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지금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진행이 좀 되는 만큼 현재로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플라잉카, 지금 뭐 커넥티드카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당장에 어떤 현대차가 굉장한 뭐 투자를 집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주가 지금 현재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플라잉카 같은 경우는 뭐 샘코라든가 베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었죠. 네네.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에스모라든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코리아 FT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가 올해 9월만 해도 미국 앱티브라는 이제 회사와 합작법인을 미국에 설립을 했는데 그 투자가 지금 2조 5천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는 어떤 업체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의 이런 투자 집행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어떤 지금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종목을 먼저 골라놓고 그다음에 수급이 안정화된다면 그때 이제 같이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큰 그림 6년 동안 61조 원의 투자 계획,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나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쪽 보자고 하셨는데요. 현대차 자체는 주의 도장을 주셨어요. 등급은 얼마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 하나에 지금 전 세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사실 올해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뭐 남북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고, 협상이 잘 되나 싶으면은 안 된다. 협상이 잘 되나 싶으면 결과가 별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그게 기대감 플러스 우려감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려감이 지금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신고까지만 지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미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그거죠.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그러니까 이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일본 차도 그렇고 유럽 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산업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국 쪽에 대한 어떤 수입차 관세 부과가 만약에 이제 나온다고 하면 그거 자체도 악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좀 지나고 난 뒤에 투자 규모를 늘리든가 전략을 짜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의 등급을 드린
부분 자체도 현재로서는 올라가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며 그다음에 하방 경직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긴 하지만 네. 투자 메리트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자리는 나쁘지 않지만 지금 과연 땡길 만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냐 이제 그거는 조금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말씀을 드렸고 가격은 12만 원에서 11만 8천 원짜리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치는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121선 근처입니다. 1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1만 원 정도 설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계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등급이었고요.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2입니다. 베스트2 오늘 개장 전에 나온 공시입니다. 한미약품의 공시고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인데요. 기술 도입 그리고 한중 판매권 획득 기술 도입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들은 다 다른데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지 오늘 공시 분석 들어볼게요. 네. 기술 도입이라는 거는 보통 그동안에 한미약품이 개발했던 신약을 반대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기술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거는 이제 반대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랩트사가 상당히 좀 기술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추가적으로 좀 지급을 할 예정인 지금 투자 판단 경영 그러니까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이 오늘 이제 공시로 좀 나온 거거든요. 네, 한미약품이 돈 주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비용이죠.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랩트사가 그 약품을 개발이 잘 되어서 판매가 됐을 경우는 네. 그 매출의 일부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겁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큰 호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악재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진짜 약품 개발이 잘 됐을 때 현재 지금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대만, 홍콩 이런 지역에 지금 판권을 통해서 매출액이 증가한 다음 한미약품도 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나온 공시 자체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쓰겠다라는 거고 그 비용에 대한 어떤 계약금이 처음에 480억, 그 다음에 이제 성공 보수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642억 이렇게 지금 합의가 좀 됐죠. 그래서 일단은 악재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향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급등하기 좀 어려우니 오히려 이제 시장 흐름에 좀 맞춰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에 대한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한미약품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다양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항암제, 비뇨, 당뇨, 치료제, 뭐 자가면역 질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이 홈페이지에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뭐 전임상인지 임상 1상인지 2상인지 아니면 3상인지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건 좀 체크하시면서 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봐도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계속 봐야 되겠죠. 그쵸? 예, 우리가 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급 설정해 주시죠. 네. 3등급을 제시해 드립니다. 3등급이라는 거 중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등급은 지금 상황에서 나쁘진 않지만 굉장히 큰 모멘텀은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3등급이고 이 종목이 32만 원에서 31만 5천 원짜리.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급락하고 나서 계속 횡보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횡보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단 움직임이 아직 발생을 안 했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횡보를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장점인데 이거를 이제 뚫을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수 보시면 지난주 뭐 이번 주 지지난주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32만 원, 31만 5천 원짜리는 매수하거나 홀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목표치는 지난번에 이제 갭자리가 나왔던 34만 5천 원짜리, 손절 라인은 29만 원 이렇게 좀 잡아 가신다면 좀 질환감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전략이다라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도 3등급 받았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동훈 아나텍의 공시입니다. 일본 특허 취득 공시인데요. 현재 주가는 0.7%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공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공시 자체로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이쪽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뭐 사실상 신규 사업에 지금 헬스케어 쪽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업부에 대해서 타익으로 당 진단 뭐 일본 쪽에서 특허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시면은 타액을 이용한 진단 디바이스 관련 특허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혈액 가지고 뭐 암을 지금 진단한다거나 아니면은 당뇨 수치를 진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타액, 침 가지고 이런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상 초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일본 쪽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호재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특별한 매출이나 앞으로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지겠지만 요거 자체만으로 지금 당장에 뭐 크게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이슈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뭐 중국 아니면 유럽 쪽에 대한 어떤 특허 등록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특허 등록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물론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 내용은 사실상 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회사라는 게 한 가지만,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동훈아나텍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실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캐시카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AF, 그러니까 오토포커싱 쪽이나 아니면 OIS 쪽이죠. 손떨림 방지 기능. 이제 그쪽 칩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요게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18년도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것도 맞구나. 2018년도 적자에서 2019년도에는 지금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는 3분기까지 지금 흑자전,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그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은 결국 카메라 모듈인데 카메라 모듈 시장은 뭐 파워로직스, 뭐 MC넥스, 파트론 이런 쪽이랑 같이 보시면은 앞으로 좀 성장성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매출의 주를 이루는 게 지금 화웨이거든요. 화웨이나 오포 이쪽이기 때문에 중국 쪽의 어떤 소비 시장이 성장을 한다면 동사 역시도 당분간은 조금 더 실적 개선선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액을 이용한 질병 진단 그 휴대용 디바이스 이 특허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바이오주로서 좀 존재감을 보인 것 같은데요. 등급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훈아나텍 오늘 2등급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 오히려 시장이 지금 빠지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C넥스나 이런 종목들 카메라 모듈 쪽은 흐름이 좋죠. 근데 그 카메라 모듈과 맞춰서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게 이제 동훈아나텍이거든요. 근데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큰 그림이 박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권에서는 시장보다는 확실히 좀 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등급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수가는 7,100원에서 6,900원짜리.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면 7,090원입니다. 20원 정도 밀리죠. 시장은 오늘도 역시 급락세. 물론 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역시 매도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본다면.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매도보다는 오히려 지금 매수는 저점 매수, 매도가 있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100원에서 6,900원짜리는 1차 목표치고요. 그 매수 자리고요. 그다음에 목표치는 지난번에 고점 라인이죠. 8,400원까지는 노려보자. 근데 이제 오히려 시장 상황이 좀 급변하면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강해진다고 하면 이 고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차적인 목표치를 전고점까지는 잡되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목표치를 좀 상향할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갈 때 급등이 나온다면 상향 가능하고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간다면은 한번 접어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6,200원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